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 암호화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을 꼽아보자면 바로 제도화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 가지 제도화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또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러한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암호화폐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걸로 알려진 신시아 루미스 의원. 그런데 이분이 이더리움이 이제는 증권이다! 이런 말을 해버립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자기가 지난번에 내놓은 그 법안이 이번에 FTX 사태를 충분히 멈출 수가 있었다. 그런데 그게 빨리 진행이 안 되는 바람에 이렇게 이 사태가 터졌는데 빨리 이걸 제도화해서 우리가 발전해 나가자.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더리움은 왜 증권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이유는 바로 이더리움 머지. 이더리움 머지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으로의 전환. 그렇죠. 그러면 지분증명 코인은 다 증권이다?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으로 이동한 방식 때문에 보완입니다.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게 당장 토큰을 언스테이크 할 수 없기 때문에 증권으로 고려되기 쉽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 해놓은 이더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묶여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증권 아니냐. 마음대로 찾지도 못하고 지네들이 묶어놨으니까. 어떠한 중앙적인 주체가 이걸 묶어놨다. 그래서 이게 바로 증권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물론 그것은 바뀔 수 있다라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이더리움이 나중에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탈중앙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탈중앙화가 된다면 충분히 다시 상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더리움은 충분히 탈중앙화가 벌써 되었다고 하는 주장이 많이 있잖아요. 이분이 이 암호화폐 전문가가 아니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깊이는 없는 듯 보입니다. 얼마 전에 CFTC 의장이 이더리움도 증권일 수가 있다. 그리고 요즘 마이클 세일러도 이더리움은 증권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이 귀가 얇아서 그런가 하고 이더리움도 증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분의 핵심은 이더리움을 묶어놓고 이걸 찾을 수가 없으니까 증권 아니냐 이거. 요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더리움이 3월 달에 2023년 3월 달에 상하이 하드포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상하이 하드포크가 완료가 되면 스테이킹되어 있는 이더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묶여있는 이더리움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어쨌든 이 상하이 하드포크가 완료가 된다면 아까 그 지적, 이더리움이 묶여 있으니까 증권으로 간주할 수가 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지금 이더리움이 증권이 된 걸로 뭐 결정이 난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어떠한 뭔가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이더리움은 상품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계속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더리움이 증권일 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생기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만 공격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미국 국회의원, 암호화폐 채굴자의 잠재적인 환경, 또 환경 얘기가 나옵니다. 환경 영향에 대한 보고를 목표로 하는 법안을 도입. 5메가와트 이상을 소비하는 암호화폐 채굴 활동을 보고하도록 지시합니다. 5메가와트라면 뭐 거의 다 보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비트코인 채굴이 얼마나 안 좋은지 탄소를 배출하고 이 지구를 망가뜨리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 같은 그런 나쁜 채굴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할까요? 정말 공부를 안 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건데 제 영상을 못 봐서 이러는 겁니다. 비트코인 관련 에너지 사용, 그 채굴에 대한 내용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딴 소리 안 합니다. 자, 이 사람입니다. 이 채굴이 환경에 얼마나 안 좋은지
오늘 법안을 내놓았으니까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나쁜 비트코인 처치하고 지구를 지키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들의 코인에 대한 공격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대부분은 몰라서 무지해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겠고, 또 다른 경우는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일부러 그럴 수가 있겠죠. 돈 받아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컨트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러한 주장을 펼 수도 있겠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우리 암호화폐가 서로 함께 똘똘 뭉쳐서 헤쳐나가야 하는데 이 안에서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코인들은 이거 다 증권이고 사라져야 되고 상폐시켜야 된다, 완전히 이 스캠이고 사기다, 이러한 주장이 너무나도 많고, 또 쟤네들은 느려 터지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런 코인이고, 쟤네들은 툭하면 꺼지고, 또 쟤네들은 뭐야 이거 에너지를 다 잡아먹는, 지구를 해치는 나쁜 코인, 이렇게 서로 몰아붙이고 공격을 하고 서로 헐뜯고 물어뜯기 하고 잡아내리는 이러한 모습은 참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 아닌가. 그냥 우리가 좋다,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우리가 더 좋다, 이러한 정도로 자기들의 이런 장점을 어필하면서 서로 연대해서 함께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컨슈머 프로텍션,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 프루프 오브 리저브. 거래소들이 지급준비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나? 요즘 바이낸스가 앞장서서 이걸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너도 나도, 야, 우리도 있어, 우리도 고객들의 코인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거를 확인해주는, 그게 스탠다드가 되고 있는데, 이걸 법으로 정해서 추진하자 하고 미국 의회에 이 법안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치 토레스란 의원이 갠슬러가 FTX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방지를 했어야 하는데, 충분히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을 만한 이런 것들이 보이면 조사를 해서 밝혀내고 막았어야 됐는데 그걸 못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거래소가 있다면 SEC가 나서서 이걸 미연에 방지를 했어야지. 투자자 보호는 무슨 얼어 죽을 투자자 보호냐. 지금 SEC는 엉뚱한 거 하고 있다, 자기네 관할도 아닌 다른 데 가서 힘쓰고 있고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정신 차리고 지 할 일을 제대로 해라 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자극을 받았는지 SEC가 오늘 또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 기업의 암호화폐 파산 및 위험에 대한 노출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그런데 이게 한두 회사, 뭐 위험할 만한 그런 회사들 너희들 보고해, 이게 아니고 모든 퍼블릭 회사들이 다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암호화폐에 노출이 되어 있는 회사라면 보고를 해라. 이건 좀 더 너무 과한 그런 요구가 아닌가. 특히나 FTX랑 어떠한 관계가 있다면 빨리 보고해라, 이렇게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SEC는 엉뚱한 데 힘을 과하게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게 리플 소송이죠. 이 리플 소송 때문에 뭔가 SEC가 계속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데, 요즘 리플 소송에 대해서 또 불안한 뉴스가 살짝 얼마 전에 나왔죠. 리플이 아마 SEC한테 질 거다, 이런 주장을 또 누가 펴고 있는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진 호프만 COO인데, 시아 네트워크의 COO. 이 사람은 아마도 리플이 질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XRP 투자자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는데, 뭐 좀 아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의 논리는 얼마 전에 있었던 라이브러리 소송, SEC와 라이브러리라는 회사의 소송이 있었는데, 라이브러리는 비디오 콘텐츠를 공유하는 그런 플랫폼인데 거기서 사용하는 토큰이 있습니다. 너네들 그거 ICO를 해서 팔아먹었어? 증권이네 하면서 잡아다가 소송을 걸어서 눌러버렸습니다. 이걸 보고 야, XRP랑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XRP가 질 거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이브러리가 XRP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이게 한 10만 달러 정도 모금을 한 그런 프로젝트인데 규모가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이 규모가 큰 회사였다면 충분히 변호사 선임해서 제대로 싸워봤을 텐데 이 라이브러리 토큰은 제대로 힘 한번 못 써보고 조금 반항하다가 그냥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소송 한번 걸리면 이 변호사 비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웬만한 프로젝트는. 다행히 지금 리플이 모든 코인을 대신해서 돈 많은 리플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모두가 리플을 응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리플이 이겨야지 선례가 되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도 희망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희말이 없는 휘발이 토큰이 가서 무릎을 꿇고 나니까 이 소송도 이 판사가 잘 모르는 필라델피아인가 거기서 그 어디 주에서 했는데 판사도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조사도 안 하고 왜냐하면 라이브러리 토큰이 제대로 안 싸우니까 그래서 대충 결정을 내려버렸는데 리플하고는 성격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리플은 지금 굉장히 진전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같은 선상에 놓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며칠 전에는 41억 개의 XRP가 뭐 비트렉스에서 빠져나갔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또 이 업비트로 갔어요. 한국 분이 41억 개나 되는 XRP를 옮겼는데 왜 옮겼는지는 아직은 시장에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니까 시장에 불안감이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플 소송이 지금 불리하게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느 분은 상폐된 거 아니에요? 막 그러는데 상폐는 옛날에 됐죠. 지금은 재상장을 하느냐 마느냐 이걸 놓고 지금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은 약식 재판에 대해서 공방전이 계속 오가고 있는데 SEC가 헛소리만 하다가 요즘은 그래도 그럴싸한 대응을 하고 있어서 뭔가 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리플에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러한 예상이 되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화폐의 규제, 제도화 이런 부분들을 논하다 보니까 시장에는 나쁜 뉴스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어떻게 하면 코인을 못 살게 굴고 눌러버릴까? 정치인들은 이렇게 몰아세우기만 하나? 공격만 하나? 이러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 자, 화면에 보이는 패트릭 맥헨리라는 미국 하원 의원인데 이분이 미국의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의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암호화폐에 굉장히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작년 말에 이 청문회에서 우리가 어떤 법안을 정하기 전에 어떠한 규제 방향을 정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자. 우리가 충분히 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가? 알아야지 결정을 하지. 알아야지 법안을 만들고 뭔가 정해서 이걸 밀고 나가는 건데 이 의원들이 우리가 모르는데 무슨 결정을 하냐? 공부 좀 하고 우리가 제대로 알고 나가자. 그래서 이 천문학적인 돈이 걸려있는 미국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이러한 커다란 미래지향적인 산업에 우리가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이걸 우리가 잡아서 미국이 주도해 나가야 된다. 이걸 주장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친암호화폐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바로 이 의장으로 선출이 되었다니까 이건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여러 법안들을 논하고 이거 법안을 내놓으면 투표하고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이 금융위원회 의장이 바로 친암호화폐 인물이 되었습니다. 뭔가 절망 속에서 희망이 싹 피어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죠. 우리가 희망을 갖고 함께 나아가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보신 것처럼 지금 미국에는 제도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물론 지금 당장은 어려운 순간이 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도사리고는 있지만 이 방향으로 가다 보면 덜컹덜컹 비포장 도로를 가는 것처럼 덜컹덜컹 힘든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방향만 맞다면 결국에는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 용기를 내시고 우리도 함께 동참해서 그 길로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